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13일 만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100만 3천여 명이 동의했는데요. 접속 지연이 계속되면서 실시간 동의 숫자를 볼 수 있는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청원은 윤 대통령의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이유로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공개 사흘 만에 5만 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실제 탄핵 절차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이 없다면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탄핵 동의수가 100만 명이 넘어감에 따라 시민단체도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들어갔을 때 네. 탄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저는 국회에 있을 때도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맞아요. 와, 탄핵되면 전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랬는데 맞아요. 지금은 너무나 쉽게 맞아요. 됐어요. 네. 그냥 뭐 탄핵하면은 또 뭐 대통령 뽑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맞아요. 탄핵 절차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겁게 안 받아들이는 것이 네. 너무나 이건 집권 세력에게는 더 오히려 더 큰 타격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제 언론 인터뷰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이런저런 검사 탄핵이나 이런 탄핵을 많이 하는 이유가 대통령 탄핵을 이제 심리적 하기 장벽을 위한 낮추기 이런 위해서. 진검다리 그러니까 익숙하게 탄핵을 익숙하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예처럼 하기 위한 거다라고 뭐 일종의 저는 음모론이라고 봤는데 네. 어쨌든 탄핵이 남발되는 거는 좀 우려돼요 사실은. 왜냐면 그러니까 체제의 안전성을 굉장히 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개혁 그 조국혁신당의 이제 정치개혁 토론회를 제가 갔었는데 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인데 뭐냐면은 개헌이 탄핵보다 어려운 나라예요. 네. 이제 개헌을 해야 진짜 된다라는 그러네. 기준. 왜냐하면은 개헌은 87년 이후로 1타수 무안타. 탄핵은 2타수 1안타예요. 3타수 2안타 될 수도 있어 지금. 어쨌든 저 국회만 따져보면 탄핵도 벌써 2안타 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제 된 것까지 되면은 네, 2타수 네, 1안타. 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의 역동성일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탄핵은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마지막에 써야 되는 수단이고 오히려 개헌 같은 경우에는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지만 69년 동안 독일은 60번을 개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요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 아까 전에 의미 100만 명 얘기하셨잖아요. 일단은 허들이 한 번 더 있는데 제가 보기엔 145만 명.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중국의 대통령이냐? 왜냐하면 중국인 입국 전면부로 하는 거 코로나 때 이거 안 한다라고 해서 했을 때 145명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갔었거든요 그때. 145만 명. 예.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라가 145만 명이 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목표로 그건 넘어야 된다라고 해서 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저는 200만 명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 김수영 뭐 대변인이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한가롭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왜 정치를 안 하고 법기술자처럼 뭐 법에 위반된 게 없으니 탄핵을 안 당하니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뭘 동의를 못해. 이제 또 연기하세요. 영혼 좀 담아주세요. 어색해요? 네. 하지마. 아이 너무 뒤에 뭐 티나잖아. 아니 정치하려고 정무수석 지금 임명하려고 지금 정무 장관 임명하려고 네. 정부조직법 개편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정치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닙니까? 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난 데에 네. 이유를 좀 알고 거기에 조응하고 반응하고 해가지고 네. 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이 넘는다고 한들 어떤 실효적인 어떤 그런 없죠. 상황이 있습니까? 없어요.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숫자 자체가 이제 너무 커져 버리면 그거 자체가 의미가 되기도 그럼요.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면 이제 그 의미를 갖는 숫자가 되면 한 500만쯤 되면 정말 이거는
뭔가 큰 저는 의미. 500만은 불가능하다고 아, 그건 보고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는 광장, 특히 이제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했다라면은 네. 지금은 이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주말에 윤석열 탄핵 집회 종종 열리거든요. 잘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진짜 많이 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주말이 광화문 이때가 완전 꽉 막혀요. 꽤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우습게 좀 보지 마시라, 대통령께서. 예. 아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오늘 오전 10시 반을 기해 동의자 수 100만을 기록했습니다. 5시 기준으로 현재는 102만인데요. 마감일까지 보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탄핵 서명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을 넘어섰을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어제 입장을 내놨죠.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으면 대통령 탄핵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법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이런 법률적인 설명이었을까요? 이번 키워드 100만 넘었다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 흐름이 장외로까지 이어질 거로 보세요? 이미 주말마다 여러 가지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혜병 특검법 수용하라는 촉구 집회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마당이니까 저는 얼마든지 이 장외에서 이런 국민의 여론이 더 이제 그 가속도가 붙어서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100만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청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점이 종료 시점이 7월 20일까지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 후보니까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정치인에 대한 인기 투표다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해요. 그리고 민주당의 권리당원 숫자가 뭐 200만이 넘는다면서 고작 뭐 이 정도냐라고 또 폄훼하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국회 청원이 10만 이상의 청원을 했던 케이스가 16개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100만이라는 숫자는 지금 어마어마하고 앞으로도 10며칠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거야말로 민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걸 정말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청원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1시간, 2시간 기다려가면서 또 막 본인 개인 인증까지 해가면서 그 절차를 거쳐서도 청원에 참여를 합니다. 당장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국민들은 알면서도 민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고작 내놓은 것이 뭐 법적인 그게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고작이라는 것이 참 한심하고요. 이게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저부터 민심에 경청하겠다라는 그 말씀에서 비롯된 태도인지 제가 반문하고 싶고요. 아마 7월 20일까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폭발적으로. 정말 저도 이 숫자가 기대가 됩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지난번 이제 출연하셔서 또 이 입장을 좀 밝혀주시긴 했는데 지금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층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저게 뭐 또 하나의 음모설로 뭐 일부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를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는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지지율이 낮고 또 민심이 이반됐다고 해서 그냥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만 지금 뭐 국민의힘이 또 정부가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무엇을 은폐하고 뭘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프레임을 가져가는데 지금 저희 국민의힘의 논평에서도 계속 오늘도 냈지만 이것을 아주 엄격히 수사해서 모든 것들을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 공수처가 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보자는 것이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을 풀자고 또 새로운 제안을 해놓은 마당이니까
이 정치가 이게 뭐든지 내 것만을 받아들여라고 하면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양보하면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는 청와대 청원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6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한 적이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가지고 그냥 가볍게 그냥 넘기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민심은 겸허히 또 무겁게 받아들이더라도 이것을 탄핵하고 연관시켜서 계속 무슨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는